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 아침의 진은책 변호사입니다. 요즘 방송을 보면 흑세지감이 됩니다.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 앵커들은 좌파라는 말을 태연히 쓰죠. 시사 출연자들도 상대 패널을 아무렇지 않게 좌파라고 부르곤 합니다. 당사자들도 항의는커녕 좌파라는 호칭을 당당히 받아들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에겐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좌파라는 말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부르면 당장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나는 빨갱이가 아니다라는 항의였죠. 대신 진보라고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진보는 좋은 말, 좌파는 나쁜 말이 된 겁니다. 어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이제 우리도 좌파와 종북주사파를 구별할 정도로 성숙했습니다. 좌파가 제대로 성장해야 우파도 제대로 성장합니다. 이번 사건이 우리 좌파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9월 5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 업무 사건, 국회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파장은 남아있습니다. 오늘 일부에서 정치계 원로 윤여준 전 장관을 만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종편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2부에서 민주당 최민희 의원 연결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의견 듣습니다. 실버타운이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도입 취지와 달리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3부에서 전문가 의견을 듣겠습니다. 오늘 4부는 특별한 분을 연결합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소프라노, 바로 조수미 씨입니다. 전원책의 출발 사진 출발합니다. 발빠른 뉴스, 진실보도의 자존심,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뉴스 헤드라인. 뉴스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어제 구인장이 발부돼서 끌려갔죠. 그런데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아침에 하죠? 네, 굉장히 신속합니다. 이번 경우 보면.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압도적 찬성으로 이제 처리한 건 다 아실 테고요. 국가정보원이 곧바로 어제 오후 8시 15분께 이 의원 구인영장 집행을 했습니다. 9시 25분께 수원지법에 인치가 됐고 20여 분 뒤에 수원 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이제 구금을 한 그런 그 상황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구속 그 영장실질심사 오전 10시 반부터 진행이 된다 그럽니다. 이 최종적인 구속 여부는 그래서 오늘 밤에 결정이 날 것이다. 이런 예측입니다. 오늘 아침에 자진 출석하겠다 그랬는데 어제 구인영장을 발부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까? 그것도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배경은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통합진보당 측은 9시 뉴스에서 뭔가 좀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면에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예, 그렇군요. 여야가 또 윤리특위를 열어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하기로 했다는데 그게 부정경선 문제 그대로입니까? 아닙니다. 예. 이 이석기 의원하고 이 김재현 의원에 대해서 지난해 그 총선 당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문제와 관련해서 자격심사안 이미 제출이 된 상태고 여야 합의로 논의를 하기로 일단 합의도 이뤄진 상태죠. 다만 처리가 이제 지연돼 왔었는데 어제 윤리특위 여야 간사회동을 가졌고요. 오는 16일에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일단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논의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한 겁니다. 부정경선 문제에 더해서 이번에 제기된 내란 음모 혐의도 추가를 한다 그럽니다. 윤리특위를 거쳐서 본회의 통과하게 되면 국정원 수사하고 별개로 이 의원직 박탈이 가능하죠. 예, 그렇군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출국을 했는데 오늘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들어갔죠? 네. 그 G20 정상회의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도시 발음이 좀 어렵죠. 예. 네. 옛날 레닌그라드죠? 상트페테르부르크가요.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이제 저녁 때부터 그 이탈리아 총리하고 양자회담을 일단 갖고요. G20 정상회의 공식 일정에 들어가서 이제 연설을 또 이제 하게 되는데 오늘이 첫째 날이고 이제 내일이 둘째 날 이렇게 이틀 동안 하는 겁니다. 이 토의 세션 주제가 세계 경제의 성장과 금융 안정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 지금 출구 전략과 관련해서 선진국하고 신흥국 간에 약간 좀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예. 선진국은 출구 전략을 지금 빠르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이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이제 갖고 있는데요. 그 양측의 그 중재자 역할을 아마 우리 정부가 하는데 초점을 좀 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측 설명에 따르면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이슈가 G20의 기능 부활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뭔가 이 박 대통령도 기여하는 모습 이런 걸 보여주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외교 무대 본격적으로 이제 대비하는 그런 이제 날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용산 개발 사업이 오늘부터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면서요? 네, 이 코레일 측이 오늘 그 용산 국제업무지구 땅값으로 받았던 자산 유동화 증권 그 1조 197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걸 대한토지신탁에 납입을 한다 그럽니다. 이 코레일이 이 납부를 완료하게 되면 대한토지신탁이 이것을 은행에 다시 또 납부를 하게 되고 이 코레일이 토지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할 수 있어서 사업이 사실상 청산된다는 거고요. 서울시가 이렇게 되면 곧바로 용산 그 국제업무지구 지정 해제를 추진할 예정이라 그럽니다. 예. 2006년도 서울시가 이 개발안을 승인한 지 6년 만에 없던 일이 되는 겁니다. 예. 그동안의 기회비용이 엄청날 건데 그 문제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겁니까? 이게 참 심란합니다. 우선 출자사들이 자본금 1조 원을 그대로 좀 날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29개 주주사가 지분율대로 출자한 자본금 회수가 이제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코레일의 경우에 드림허브 시행사인데 거기에 투자한 자본금 또 선매입한 랜드마크 빌딩의 1차 계약금 한 4천여억 원 정도 손해 감수해야 하고요. 또 이 사업 무산을 놓고 이 민간 출자사들하고 코레일 간의 소송전도 전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용산 사업구역에 포함된 지역 주민들 6천억 원가량 소송을 준비 중인데 이 시행사가 이제 사라지게 되면 소송의 당사자가 없어진다는 거죠. 예, 그렇겠죠. 피해 보상도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갑니다. 예, 시행사인 드림허브가 남아있어야 소송을 하든지 말든지 하겠는데. 그런 겁니다. 예, 뭐 법적인 건 잘 아실 건데요. 피해가 발생했는데 피해 배상할 주체가 사라진다. 예. 뭐 그뿐만 아니고 참 그 2009년 용산 철거민 사태 그 아픈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예. 참 그렇게 난리를 피면서 진행했던 사업이 이렇게 끝난다고 하니까 너무 허무하기도 하고. 예, 또 그런 면도 하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제 4대강 사고와 관련한 장석효 도로공사 사장 이 비리로 구속영장 청구됐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특수 1부가 이 4대강 사업 설계업체 유신으로부터 1억 원 가까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 장 사장에 대해서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를 한 겁니다. 이 장 사장은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당히 측근입니다. 2004년 서울시 청계천 보건추진 본부장을 했고요. 행정 2부시장 지냈고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그 특위에서 그 한반도 대운하 TF 팀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또 그 4대강 사업에 참여한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이 4대 대형 건설사 임원 6명에 대해서 15년 만에 처음이라 그러는데 예. 입찰 담합 혐의로 구속영장 또 청구를 했습니다. 이 검찰 측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쳐서 막대한 국가 예산이 낭비된 중대 사건이다. 예, 현대차 노사합의 오늘 제시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뭐 잠정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해서 뭐 협상 전망이 밝았었는데 24차 임단협 교섭 결국 합의에 실패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남아있는 문제가 정년 61세로 연장하는 것, 휴일 특근 방안 재협의하는 것, 또 노조 간부에 대한 손배소 및 고소고발 철회안 이런 것이라 그럽니다. 오늘 어떻게 해결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긴 한데 좀 두고 가야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그 부분 파업은 오늘도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예, 잘 됐으면 좋겠군요.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에 달한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여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왜 내란 음모를 하느냐. 이 말은 새누리당 의원이 말이 아닙니다. 어제 나락으로 떨어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말입니다. 국회는 어제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통과시켰습니다. 현정은 298명, 재석 289명 중에서 찬성이 258명 그렇게 통과한 겁니다. 종북주의자들을 척결하자는데
대치하던 여야가 모처럼 의견 이치를 본 거죠. 국회가 할 수 있는 절차는 일단 끝났습니다만 워낙 사건인지라 여야 모두 앞으로의 전국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 앞으로 정치판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까요? 민주당은 여전히 장외투쟁을 계속하고 있고 박 대통령은 G20 참석 등으로 해외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우리 정식의 원로의 의견을 듣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 장관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입니다. 그렇네요. 예. 좀 자주 좀 나와 주십시오. 예. 아이고, 제가 자주 나갈 일이 뭐 있겠습니까? 어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재석 258명 중에 예. 아니죠. 재석이 298명 중에 찬성 258명이군요. 예. 그런데 사실상 여야가 공조를 했습니다. 표결에 네. 이석기 의원이 발언들도 있었는데요. 그 표결 전에요. 어제 국회 처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건 당연하죠, 뭐. 예. 세상에. 이 시점에서도 뭐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지도자를 찬양하는 사람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우리가 몰라서 뭐라도 알게 된 이상은 뭐 어제 국회가 보인 그런 결정은 당연한 거죠, 뭐. 예. 네. 장관님께서도 이게 당연하다. 또 다른 국회를 보니까 사실로 밝혀지면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데 네. 지금 새누리당은 체포 동의안과 별개로 제명안과 또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그거는 좀 성급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된 것이 유죄를 판결한 건 아니거든요. 예. 유무죄는 사법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재판 결과가 나온 다음에 뭐 그 결과에 따라서 뭐 제명을 하든 정당 해산하든 그때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부터 그런 얘기를 하면 일부에서 주장하는 공안몰이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거든요. 예, 그렇죠. 네, 저는 새누리당이 좀 냉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번에 비례대표 그 경선 부정 그걸 네. 가지고 또 자격심사를 계속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네,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은 그런 비례대표 경선 제도조차도 없었던 정당 아닙니까? 예, 그랬는지 그걸 또 중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그 점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쨌든 뭐 이거하고 그거하고를 뭐 연계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이번 사건대로 좀 냉정하고 또 절차가 매우 공정해야 되니까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뭐 어떤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 같은 그런 언행은 조심하는 게 좋죠. 예, 어젯밤 미스키 의원이 강제 구인됐잖아요. 그래서 네. 한 시간 동안 몸싸움이 막 벌어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 강제 구인이 과연 필요하냐 하는 걸 갖고도 말이 좀 나옵니다. 그 이석기 의원이 오늘 아침에 자진 출두하겠다고 미리 예고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뭐 자진 출퇴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예. 그 통진당의 그 일부 세력이 말과 행동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당국 입장에서는 만약에 다른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염려해서 뭐 강제 구인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예. 네. 지금 와서 예. 이제 국회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마당에 뭐 강제 구인을 했냐 안 했냐 하는 게 사건의 본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네. 처음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네. 시점이 좀 묘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예, 국정원 네, 네. 개혁이 한참 논의되던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 통합진보당은 그 일종의 기획수사다. 쉽게 말하면 네. 자기 당원을 많은 돈을 주고 매수를 해서 몇 년 동안 사찰을 해온 것 아니냐. 이제 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진보계 원로들도 또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국정원 측은 그렇지 않다고 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제보에 의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아주 이제 규명이 되겠죠. 이 재판이 진행되면서. 예. 그런데 국정원은 어쨌거나 그런 우리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어떤 수사를 할 책임이 있는 기관이니까 그 절차가 합법적이 아니라면 그건 모르겠으나, 예. 그런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했다면 그걸 나무랄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정희 그 진보당 당 대표는
네. 그 당원 교육 모임에서 분반토에서 나온 농담들을 확대 해석해서 그 총기를 마련해라 혹은 유류 저장소를 그 공격해라 이런 식으로 그 이 농담을 진담으로 그 포장해서 한 것 아니냐. 우리는 농담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예. 이제 이게 뭐 변명하기 급급한 나머지 국민을 조롱하는 것 같은 말을 했다고 저는 아주 불쾌한 생각을 갖는데요. 예. 네, 처음에는 뭐 모임 없다 그랬다가 또 참석한 일 없다 그랬다가 말을 계속 바꿔왔잖아요. 그 왜 그랬겠습니까? 사실을 감추고자 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참석적 인정했으면 모르겠는데 저 다 받았댔잖아요. 그러다 하나하나 밝혀지면서 자꾸 말을 바꿔오면서 변명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걸, 그 과정을 보면 뭔가 자기들의 의도나 생각을 감출 목적으로 그런 말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농담이라고까지 하면 이거는 국민을 조롱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이석기 의원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의원이 사퇴까지 거론하면서 민주당 책임론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장관님께서도 그 다른 인터뷰를 보니까 이 그와 얼핏 봐서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이 있던데. 결과적으로 예. 민주당이 뭐 이석기 의원이 혐의 사실이 사실로 판명되는 경우에 재판 결과 판명되는 경우에는 민주당이 그런 사람을 국회에 집어넣는 데 대한 그 책임이 일부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표명해야 될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문재인 의원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전혀 사면복권의 대상이 아닌 사람을 예. 문 의원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특혜를 베풀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려면 그걸 지금 와서 문재인 의원의 책임이라고 하긴 좀 무리 아닌가요? 예. 일종의 이제 정치 공세 비슷하게 보이는데요. 글쎄 정치적 공세 이 네. 부분도 있기는 있겠죠. 근데 민주당 일각에서도 이제 지난 총선 당시 무분별하게 통합진보당과 연대에 나선 당시 지도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이 그러니까 당시 그거는 뭐 예. 그거는 결과적으로 비판받아도 할 말 없죠. 결과적으로 그게 드러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선거시 이길 목적으로 선거 때만 되면 정당들이 과거에도 좀 그렇게 막 이길 목적으로만 그냥 연대만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번엔 일로 이제 경각심을 갖게 되면 앞으로는 이제 그런 일이 좀 줄어들겠죠, 뭐. 네. 예, 근데 당시 지도부가 한명숙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노계였거든요. 그랬죠. 예, 예. 그래서 이번 사건을 보면서 친노계와 비노계의 시선이 좀 달랐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예. 예. 그래서 늘 그 친노라고 부르는 세력의 이념 성향이 그 자꾸 국민들한테 의심을 받는 오해를 사는 그런 측면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만약에 사법 처리가 끝난 절차가 끝난 후에 사실을 판명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당과 당시 지도부에 있던 사람도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실을 이석기 의원이 그런 이념적 성향을 구체적으로 알고도 그런 것인지 예. 그냥 모르고도 야당이 하나니까 그냥 연대한 것인지까지는 제가 알 길이 없고요. 네. 예. 그 이번 수사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통합진보당과 이제 확실한 선긋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그 국정원이 공개 수사의 배경으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목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제 그 김기춘 실장이 과거에 공안검사 출신이고 예. 또 중앙정보부 시절에 대공수사국장을 지냈죠. 아마 예, 그렇죠. 그런 전력 때문에 경력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일단 선입견이 작용을 하겠죠. 그러나 예. 또 청와대 비서실장이니까 위치를 봐서도 당연히 이 사건을 안기부가 공개하기 전에 논의했을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 구체적인 물증이 없이 누가 지휘했다고 하는 건 좀 조심해야죠. 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우리 좌파에 대한 시선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한편에서는 네. 좌파의 위기라고도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은 한 우산 밑에 있던 종북 세력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면 우리 좌파로서는 제대로 성장할 기회가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양면이 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 종북 세력이 그동안 뭐 진보 또는 좌파라는 것으로 이렇게 포장돼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보 세력 전체가 종북으로 매달당하는 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번 기획이 분화가 되면 뭐 진보 세력으로 해서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예. 제가 이 윤여준 그 선생님에게
이건 예. 정말 선생님에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진보를 사회민주주의자 혹은 민주사회주의까지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시장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지만 사회주의까지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회주의까지 받아들이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예. 좀 용인하기 어렵고요. 그러나 뭐 이제 그 삼인주의 같은 정도는 예. 의회 정치 내에서 사회를 개혁하겠다는 세력이잖아요. 예, 그렇죠. 우선 그 세력까지는 전 용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간 것도 예. 그 정도의 이념은 포용하자는 정신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용납을 못하겠지만 그건 어떻게 용납합니까? 사회민주주의나 민주사회주의는 받아들여야 된다. 네, 삼인주의까지는 저는 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점은 저하고 생각이 똑같네요. 저는 늘 그 저는 아닌 줄 윤리적을 보면 알았는데. 생각이 같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정치 지형에서 이른바 진보 좌파들이라고 하면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그리고 민주당 일부로 보이는데요. 장관님께서는 네. 진보 정당의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 한국 사회에서는요, 예. 진보적 가치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나, 상당 기간 진보 세력이, 예. 어디까지를 진보 세력이라고 하느냐 하는 건 또 따로 얘기해야 되겠지만, 예. 어쨌든 진보적 가치를 표방하는, 국민들이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세력이 정권을 잡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나 싶어요. 예. 그렇군요. 왜냐하면 우리가 건국 이후에 우리 역사적 체험이 있잖아요. 예. 예, 그 체험의 역사성이라는 건 무서운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직은 진보 그러면 그걸 이게 북한하고 관계를 먼저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진보 세력이 집권까지 하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겠나 저는 평소 그런 생각을 하죠. 예. 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가 이번 사건 이후로 평균 한 6% 정도 오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네. 지지는 한 4.5% 정도 올랐고요. 이런 여론의 네. 변화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석기 사건 같은 것의 어떤 반사적인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런 위험한 세력을 척결한다. 그런 데서 안도하는 사람이 많이 생긴 거 아닌가요? 예. 네. 지금 어제 해외 순방을 위해 출국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일날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를 잠깐 만났는데 야당과의 네. 만남을 내가 거부당하고 있다. 이제 그 말씀을 거꾸로 생각을 하면 사실상 오자회담을 하자.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받아들였죠. 오자회담을 제안했는데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만남이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예. 그 말의 취지는 그렇게 이해가 가능하지만 그러나 표현 자체는 저는 그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죠. 예, 그 현 상황을 타개할 이 여야 대치 국면을 타개할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그건 대통령이 풀어야 돼요. 이제 와서는요. 예. 그- 그리고 저는 집권 여당도 새누리당도 대표가 3자회담을 제안한 지가 한참 됐잖아요. 예. 그걸 청와대가 아직도 수용을 안 하고 있는데 세상에 그 여당 대표든 여당이 3자회담을 제안한 걸 청와대가 이렇게 수용 안 하는 걸 이걸 하나 관찰 못할 만큼 그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한 여당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근데 지금 민주당이 그 국정원 남재준 원장에 대한 문책과 그리고 박 대통령이 사과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박 예. 대통령으로서도 지금 국정원 댓글 사건이 재판 중인데 야당의 네. 그 요구인 대통령의 사과를 수용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수용 안 하면 만난 데서 수용할 수 없다. 이런 논리로 수용할 수 없다고 그러면 되잖아요. 당당하게. 왜 그게 예. 이렇게 뿌리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만나서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제로 하고 당당히 만나서 당당히 얘기를 해라. 그럼 당당히 이런 만나서 예. 그건 주장 이런 이유로 부당하다. 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만남 자체를 자꾸 이렇게 안 만나려고 여당 대표가 제안한 3자회담을 청와대가 5자회담으로 바꾸는 거 이런 거는 정말 보기에 왜소해 보이고 편협해 보이잖아요. 예, 그렇군요. 이 해외 순방을 마친 뒤에 귀국 보고 형식의 여야 만남이 아마 있을 건데 그게 돌파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돌파구를 만들어야죠. 예. 또 만나서 그 얘기만 하고 말면 안 되고 그렇게 예. 초청해서 만난 김에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하고 야당 얘기도 들어야죠. 아니 야당이 밉건 좋건 국정의 동반자 아닙니까 그야말로? 예, 그렇지 그렇군요. 않습니까? 야당도 아주 군소정당도 아니고 127석을 가진 제일 야당인데 예. 당 대표를 만나서 다 하고 싶은 얘기 하게 하고 대통령이 또 하고 싶은 얘기 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이 10월 재보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번 통진당 예. 내란 업무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전반적으로는 영향을 주겠지만요. 보궐선거라는 게 이제 이게 뭐 몇 개 한정된 지역에서 실시되는 선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보다는 지역의 특성에 더 많이 작용을 하죠. 과거에 보면. 예. 예. 그러니까 영향을 안 준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보기도 좀 빠르지 않은가 싶은데요. 예, 이번 사건으로 이제 앞으로 야권 연대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게 돼 버리는데요. 그렇죠. 지금 예, 네. 야권의 안철수 세력도 또 새롭게 등장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예. 하나의 변수인데 이번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에서 그래도 야권 공조가 가능할까요? 근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그 공조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하지 않았나요? 예, 말은 뭐 벌써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 예. 말을 그렇게 해서도 그렇지만 굳이 뭐 공조 안 할 생각하는 게 옳지 않은가 싶은데요. 예, 예. 그렇군요. 각자 심판을 받아봐야죠.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윤여준 정치소비자협동조합 울림 이사장 전 환경부 장관이었습니다. 예, 저는 저기 출발사심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에 2부 이어갑니다. 예, 저는 저기 출발사심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8분 25초 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도로정보 알아봅니다. 김미랑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출근길 교통량 도심 곳곳에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요. 예, 도심 동작대로는 동작대교 쪽 이동하는데 이수역에서 경문고등학교 입구 쪽으로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언주로 성수대교 방면 내곡 나들목부터 구룡터널 남단 쪽으로 시속 30km 미만이고요. 반대편도 제속도를 밑돌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남권 도로 중에는 경기도 여의도 쪽 이동하는데 물레동 사거리부터 영동부역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 국회대로도 도심 쪽으로 이동 차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월 나들목부터 겨이 2교까지는 시속 20-30km 미만입니다. 현재 서부권 도로 쪽에는 성산로 독립문 쪽 이동하는 데는 모래내 고가차도에서 연세대 쪽으로 시속 30km 안팎의 속도입니다. 그 밖에 동부가선도로는 도심 쪽으로 많이 흐름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창동교부터 군자교 지나 성수 분기점까지 긴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뉴스의 체감 온도를 높여드립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종편 및 보도채널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방통위원회는 이번 심사 기준 마련을 앞두고 자체 연구반을 가동해서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 심사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초 어제로 예정됐던 전체회의는 연구반의 안과 방송위 사무국이 제시한 안이 엇갈리면서 오늘로 다시 연기됐습니다. 방통위가 오늘 최종안을 의결하겠다고 한 만큼 재승인 심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종합편성 채널이 당연히 긴장하고 있죠. 해당 상임위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최민희 의원 연결해서 종편심 심의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로 예정됐던 종편 재승인 심사계획 의결이 오늘로 연기되는데요. 이 방통위는 객관적인 재승인 심사 기준을 마련한다 이런 차원에서 자체 연구반을 가동해서 이 종편 심사 기준 를 마련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연구반이 내놓은 안과 방통위 사무국이 내놓은 안이 엇갈리고 있다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일단 세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예. 그 심사 기준에 있어서 핵심 항목에 꽈락을 둘 것인가 말 것인가.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방송심의 위반,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안 좋아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위반한 경우 이 법령 위반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예. 그다음에 방송평가위원회에서 방송평가를 하는데요. 이 방송평가 배점 점수를 300점으로 할 것인가 350점으로 할 것인가인데요. 예. 일단 핵심 심사 항목은 방송 공정성 항목하고 프로그램 편성 제작 계획의 적절성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점수가 60% 미만일 경우 재승인을 거부하거나 조건부 재승인을 하라는 게
연구반의 권고였어요. 예. 그런데 사무처가 이제 이 권고 꽈락제도를 없애자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방송 공정성 항목과 프로그램 편성 제작 계획의 적절성 항목은 꽈락을 두어서 엄격하게 심사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방송 심의 위반의 경우, 법령 위반의 경우 경고, 뭐 주의 등을 예, 하게 되는데요. 근데 요것을 연구반에서는 그동안 종편들이 이렇게 막말 논란, 편파 방송 등 문제가 많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방송 평가와 공정성 항목과 관련 법령 준수 항목에서 3차례 정도 이제 엄격하게 감점을 해나가자. 요렇게 연구반이 얘기한 걸 사무처에서는 방송 공정성 항목에서만 감점을 두자. 요런 안을 제시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요 경우도 저는 이제 종편들이 조금 막말 논란도 있고 또 5.18 폄훼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엄격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배점의 경우는요. 예. 이제 연구반이 300점으로 한 것을 사무처가 350점으로 올린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은 뭐 별 이견 없이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400점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래 300점, 350점보다도 400점으로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저는 좀 더 엄격하게 하자는 입장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방송이 사무국이 방송 제어가를 위한 공적 책임 항목 이거 이제 지상파 방송 제어가 수준인 40%를 제시를 했는데 연구반은 60%를 제시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종편에게만 이게 너무 가호한 것 아니냐, 너무 엄격한 잣대로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게 연구반에서 올린 그 안에 근거를 제시했는데요. 예. 그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종편을 한 이후 드러난 사회적 문제를 고려해야겠다. 예. 그리고 방송 공정성과 방송의 품격에 대한 우려의 반영이다. 이런 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언급한 게 5.18 민주화운동 왜곡 보도 등 종편의 역사 왜곡과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연일 편파적인 방송을 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방통심의 제재 결과를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또 그 연구반 내에 비교적 보수적인 입장인 뭐 한 교수님은 이제 규제 완화론자신데 김성철 교수의 경우는 예. 이 종편 심사 과정, 그러니까 승인 과정이 석연치 않았다. 그런데 출범 이후에 정책적인 특혜가 너무 많았다. 그래서 이게 통상 승인보다는 재승인 과정이 이제 좀 약한 절차를 밟게 되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종편은 제대로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심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종편을 1년쯤 해보니까 종편의 막말, 저질, 편파 방송 논란이 전체적인 방송의 품격을 떨어뜨린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다들 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종편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또 최근에 종합편성 채널들이 내놓은 자료들이 그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이 승인 당시에 네 가지 조건들에 대한 충족 문제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이십니까? 일단 이제 그때 정부의 4대 정책 목표가요. 예. 융합 미디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통해서 시청자 선택권을 확대하자. 예. 콘텐츠 시장을 활성화시키자. 경쟁 활성화를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자. 방송에 요 네 가지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가 민주당 미디어 홍보 지원 특별위원회에서 9월 2일 날,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이죠. 이제 한 1,000개 정도의 샘플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신뢰 수준이 플러스 마이너스 5%인데요. 근데 이 충족도를 물어봤더니 63.6%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답했고요. 예. 약간 충족되었다는 분들이 19.9%, 매우 충족되었다는 것이 8.4%에 그쳤는데요. 그나마 이 충족되었다는 의견도 뭐 거의 60대 이상, 그리고 새누리당 지지층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대다수 국민들께서는 종편이 승인 당시에는 장밋빛 청사진을 내보였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았고 저도 인식이 같습니다. 예. 최근에 그 종편의 주주 구성을 두고 이 논란이 또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 주주 구성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최 의원님 생각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 의원실에서 이제 예. 그 법원의 판결로 종편 허가 과정의 자료들이 공개됐어요. 예. 방통위가 공개한 게 아니고 법원이 공개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분석을 했더니 특별히 채널A의 경우에 문제가 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채널A의 문제점을 5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일단 채널A 주요 주주인 삼양사가 있는데요. 이 경우 이제 5% 이상의 주요 주주인데 주주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방통위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주요 주주면서 주주 변경이 되었는데도 방통위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더라고요. 이게 승인 조건 위반이고요. 그다음에 애초 사업 계획에는 없었는데 사업자로 선정된 뒤 신규로 채널A에 출자한 기업 가운데 ENT라는 동아일보 사동기업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203억을 출자했는데 갑자기 1년 뒤 지분을 누군가에게 매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1년 이내에는 이제 이제 주요 주주는 매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203억인 거고요. 예. 주요 주주인 경우 206억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4.98%를 출자하고 어딘가에서 돈을 빌려서 채널A에 출자했다가 판. 이게 이제 편법 논란이 일만한 부분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정말 서민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미래저축은행의 김창경 회장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46억을 출자했는데 알고 보니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100억, 또 다른 페이퍼 컴퍼니 비슷한 곳을 통해서 60억, 그래서 206억을 투자해서 실질적인 주요 주주였는데 쪼개기 수법으로 피해간 것 등 정말 많은 문제가 있고요. 예, 그런 주주 구성 문제에 있어서 이제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십니까? 일단 이 주요 주주 구성 문제는 자본의 건전성 항목이 있습니다. 예. 주주 구성의 적절성, 이제 주요 주주 및 그 여타 주주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이게 개량화될 수 있는 점수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방통위가 종편 재승인 문제를 놓고 이제 심사를 하게 되는데, 막상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종합편성 채널이 지금 지상파 방송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면 어렵지 않겠느냐. 아직 시작 단계니까 좀 더 시간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독임제가 아니고요. 예. 5분의 위원들께서 의논해서 결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원회 위원장은 어떤 사안이든 그리고 중요한 사안일수록 개인의 의견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위원회 의견을 잘 조화롭게 조정해서 합리적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이경재 위원장의 이런 어떤 정책 결정 전에 미리 의견을 얘기해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부터라도 위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국민적 상식에 맞는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종편이 최초 만들어질 때 여러 가지 이제 목적 중에서 그래도 컨텐츠가 다양해지고 이 국민들의 그 선택권이 확대된 것. 이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종편의 긍정적인 점을 이번 전원조사에서 여쭤봤는데, 예. 긍정적인 것이 전혀 없다는 분이 34%,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응답하신 분들이 15%, 10%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종편이 전혀 사회적 기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그런 답변을 하신 분들 역시 종편이 편파 방송이라고 비난받는 만큼 특정 나이대 혹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쪽이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종편의 편파 논란과 연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요. 종편들에서 재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당장이라도 자성하셔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종편 심사와 관련해서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었습니다.
예, 지는책의 출발사침 2부였습니다. 8시 뉴스 들으시고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